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주 시장 속에서 진주 같은 종목들을 골라 여러분들에게 반짝 빛나는 수익을 안겨드리는 방송 진주 목걸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인사드리는 진주 목걸이지기 전영호입니다. 사실 간밤에 우리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오늘 아침에 해제가 되었는데 저는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좀 정치적인 해프닝이 아닐까. 사실상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프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ETF라든지 또는 한국 주식들이 변동성을 크게 보였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에서 30%가 급락을 했다가 V자 반등을 보이는 등 우스갯소리로는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진행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어쨌든 이러한 큰 이슈와 소식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뿐만 아니라 PD님도 잠을 잘 못 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좀 해프닝이 될지라도 일단은 국내 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다시 한번 이어지면서 좀 하락장에 힘든 우려를 키우는 그러한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나가는 일은 지나간 일이죠. 우리가 앞으로 시장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50분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진주 목걸이 앵커님이 좀 부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분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일주일에 딱 한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이렇게 공략을 이어왔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좀 이겨나갈 수 있는 종목 두 종목 함께 하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우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QR코드 나오죠. 이 방법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정말 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게 1.8%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가 넘는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사실상 외국인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그리고 이제는 산타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좀 하루 만에 꺼지게 되는 그러한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또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앞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이나 섹터 그리고 테마는 없는지 오늘 50분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약세 가운데 정치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간밤에 미중 무역 분쟁 이슈로 지금 희귀 금속, 희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올라가는 섹터들, 정치 테마라든지 희토류 관련 테마들, 이러한 테마들은 정말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급락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의 영역에서 상투를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섹터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 지금 아무래도 수급도 조금 없고 섹터 쏠림 현상도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분간 탄핵 이슈까지 겹쳐서 우리가 당분간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살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조금 팁을 좀 드리자면 그래도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몇 가지 종목들이 많죠. 이 종목 내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후발주를 어떻게 공략을 해서 따라잡자 이렇게 보시기에는 조금 늦을 수도
있다. 오히려 더 리스크를 키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뭐 정치 테마주의 눌림목 자리라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 이러한 자세한 정보들은 제가 또 방송 끝나고 팍스 정보망에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눌림 자리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방송 종목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최근에는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50분간 열려 있으니까요. 캐치를 하셔가지고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그리고 지금 시기가 이제는 연말 그리고 12월장과 함께 더불어서 2025년장에 대한 전망이 나올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론 계속해서 그래왔지만 상승론자와 하방론자의 의견들이 양립을 할 수 있고 두 의견 모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베어, 곰과 황소, 이 황소가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황소는 상승을 뜻하고 이 베어는 하락장을 뜻하는데 상승론자의 얘기를 따르면은 지금 시장이 거품은 아니다. 뭐 AI 거품이니 많이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실적적으로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는 단어가 골디락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골디락스가 뭐냐? 지금 경제가 굉장히 화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고용시장까지 튼튼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미국 시장만 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를 필두로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지금은 좀 중소형주가 그 뒤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도 상승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수요일 날 제롬 파월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될 텐데 이번 고용보고서 11월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는 미국이 허리케인이 덮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조금 꺾였다가 11월 달에는 빠르게 회복을 했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힘이 실어지면서 이번 연말에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하락을 점치는 하락론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결국에는 지금 AI는 좀 거품이 아닐까. 그리고 AI 이후의 테마가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이냐. 트럼프 1기 때 같은 경우에는 빵주, 플랫폼 기업들이 올려주었고요. 전기차가 올려주었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는 AI가 올린 시장이 이제 트럼프 2기 때는 과연 무슨 테마로 올릴 것이냐. 테마가 부재하다. 그리고 너무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이 상방론자와 하방론자의 의견이 좀 양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최근에는 사실 미국 투자 자금, 국내에서 미국 투자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미국 시장을 지금 걱정하거나 미국 투자에 들어간 돈을 걱정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언제 올라갈 것이냐라고 살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최근에는 미국 시장이 약세일 때 우리가 함께 동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매크로적인 상황으로 떨어졌고 미국 시장이 또 강할 때는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아시아 증시로 미국 증시의 좀 가매수권 자금들이 아시아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 대선 이후에 10월, 11월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는데 통계적으로는 11월 대선 이후에도 그 달이 강했다면 12월에는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좀 확인을 했을 때는 아시아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도 다시 한번 좀 저점 매수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글로벌 증시 이슈 그리고 글로벌 증시 이슈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공략주들 한번 수익률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10월 달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사실상 테마주 공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흔히 우리 이런 주식 투자 방송이나 타 방송사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최고가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고가로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종목들 그리고 테마주들만 잘 고르면은 이렇게 상승률이 높게 측정이 돼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최고가에 팔기는 또 어렵겠죠. 최고가에 팔지 못했을 때도 수익권에 있느냐, 빠르게 수익을 반납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우리가 10월 달에 공략했던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이 없었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사실 이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자 뭐 이러한 것들은 아니고 그리고 지난 종목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죠. 그리고 12월 26일 날 오징어 게임 발표를 우리가 선침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의 한한령 해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거듭 강조드리고 있는 관세 무풍지대, 관세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취임 이후에 보복적인 관세 전략을 취했을 때 그리고 글로벌 관세를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 이 관세 대외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곳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엔터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일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쇼박스를 오징어 게임 12월 26일 날 지금 공개 예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 빨리 나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2달 전에 우리가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 보급이라든지 SNS 활성화로 이 일정 매매가 예전에는 한 달 전에 준비했다면 이제는 2달, 3달 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도 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X게이트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S게이트, 핑거 이 두 개를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X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안주고요. 양자 암호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핑거 같은 경우에는 STO 법제화 관련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공략을 드렸던 이유 그리고 11월 달이면은 이제 대선 기대감으로 대선 테마가 한창 떠오를 때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이 두 가지를 공략 드렸던 이유는 저도 당시에는 대선 이후 그리고 대선 전후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이 한번 출렁이지 않을까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 생각이 당시에는 틀렸죠. 미국 대선 이후에도 상승이 계속 나왔는데 일단 S게이트와 핑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이 AI 과열로 굉장히 상승이 나와 있고 비관론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AI 이후에 뭐가 있을 것이냐. 저는 AI 이후에 뭐가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본 결과 결국에는 X게이트와 같은 이 가상 자산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를 조금 중심적으로 앞으로 미래 산업에 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STO도 마찬가지로 이제 AI 이후의 테마가 무엇이 있을까에 좀 집중을 했던 테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핑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신규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지금 국회 법제화가 어느 정도 지금 국회 지정학적 리스크 최근에 계엄 선포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워낙 시끄럽고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도 좀 불확실성으로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올해 법제화가 추진이 될까 했던 것들이 내년으로 좀 이연이 될 수 있다. 그럼 내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정 매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좀 관망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퍼스텍과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와 원전주죠. 그리고 방산주와 원전주 이 두 가지는 아무래도 대선 트레이드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로 잡았는데 당시에는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정말 박빙의 그리고 여론조사도 매일 달라졌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가운데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공통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었던 친환경 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원전
수요 증가라든지 그리고 각국의 방산,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팍스 정보망에서 시초가로 공략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퍼스텍뿐만 아니라 드론, 로봇 관련주로 에이럭스라는 종목도 공략을 했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이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략을 했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다. 그리고 우리가 막차를 타긴 했지만 당시에는 대장주를 잡았었고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를 어느 정도 우리가 관찰, 포착을 해야 된다라고 공략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LK3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메라 모듈과 더불어서 우주항공, 이제 트럼프의 오른팔로 자리 잡은 일론 머스크 관련주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AI에 대한 하드웨어는 좀 꺾이더라도 인프라 산업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그리고 수요 증가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는 늘어날 것이다. 산일전기 오늘 시장에서도 강하더라고요. 산일전기를 공략을 드렸었고 BHI 사실 제가 최고가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서 빠진 종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BH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급락 중입니다. 왜냐하면 원전 관련주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 테마주가 워낙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좀 크게 낙폭을 보이고 있었는데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뭐 국가 수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주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체크해서 다음에 또 좋은 공략 시점이 나온다면은 방송 그리고 팍스 정보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글로벌 증시 바로 살펴볼 건데요. 글로벌 증시 전에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었네요. 예, 공략주들 사실 수익률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제가 가장 최근에 11월 달 3주 전부터 공략 드렸던 게 이제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3주 됐어요. 경동나비엔이 종목이 3주 전이면 한 이쯤에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지금 하락권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이 경동나비엔을 이제 공략 드렸던 이유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수출주입니다. 수출 비중이 80% 거의 90%에 육박하는 우리 경동나비엔 다들 알죠.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좀 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날씨가 좀 따뜻하다고 해요. 그래서 천연가스가 급락을 하고 있던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돼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상기후 때문에 급격한 한파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테마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수출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이 뭐 어젯밤에는 환율이 정말 미쳐 올랐었죠. 1,450원 뭐 뚫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고환율로 인해서 환율적인 수혜도 볼 것이다. 그리고 실적이 최근에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이 차트 모양처럼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경동나비엔이 광고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에 보일러를 수출하는 기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외 법인 수출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모두 늘었는데 러시아만 조금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된다면 러시아 수출까지 다시 한번 재개가 되면서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눌림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경동나비엔이 사실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에 또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경동나비엔이 보일러로 지금 미국에서 뭐 인프라 투자, 주택 공급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필수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필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캔들 정도에서 우리 공략을 했던 지지난주 종목인데 이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는 뭐 이미 예산이 확정이 나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뭐 10년 뒤, 20년 뒤에도 저출산 정책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관세 관련주죠. 사실 이거는 관세를 회피하기보다는 관세에 대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완구 시장,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유아용품이나 완구 시장에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장난감, 완구가 95%, 99%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소비 판매 업체에서 조사를 했을 때 미국이 중국산 관세 뭐 60%를 때리냐 40%를 때리냐 하고 있는데 중국산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가장 가격이 크게 오를 뭐 산업군이 무엇이냐 했을 때 완구를 뽑았어요. 완구가 평균 57%, 60% 정도 가격 인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산 완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아가방 컴퍼니를 말씀드렸고 오늘 시장에서 사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한 7% 오늘 힘든 시장에서도 올라가 있는 상품이고 사실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종목이죠. KCTC. 이 종목은 물류 관련주입니다. 물류 관련주를 제가 이 타이밍에 그러니까 저는 최근 3주 전부터 계속해서 관세를 좀 회피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 진주 먹거리 이 방송 취지에 맞춰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은 종목군들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KCTC 같은 경우에는 물류 관련주로 지금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물동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경신했다고 하는데 관세가 도입되기 전에 빨리빨리 물건을 사재기하는 그러한 물류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물류 관련주로 결국에는 유가가 하락했을 때 올라가는 실적이 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유가가 트럼프 당선 이후로 뭐 유가를 반토막을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산유 산업에 대해서 제재라든지 규제 없이 쭉쭉 뽑아 올려라. 그리고 오펙 플러스 산유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감산을 철회하겠다. 감산 철회가 사실 10월 달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중국의 수요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12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12월에 감산 철회를 한다면은 유가가 최근에는 뭐 이란이 미사일을 쐈니 우크라이나가 뭐 장거리 미사일을 쐈니 하더라도 예전처럼 80달러, 90달러 가지가 않아요. 이제는 60달러 선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하락을 한다면은 빠르게 50달러, 40달러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12월 달에 이제 감산 철회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동안 유가를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었는데 이 생산량 줄이던 걸 철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증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증산하면 아무래도 유가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 증산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이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산을 했던 것이고 증산을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너희 가격과 상관없이 우리는 뽑아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사우디에서 오펙 플러스와 별개로 이제 우리가 먼저 증산을 하려는 사우디에서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유가 하락 수혜주로 우리가 항공주 그리고 여타 뭐 정유주들, 화학주들도 있지만 일단 물류 관련주들 우리가 살펴보자 해서 지난주에 공략드린 상품입니다. 사실 지금 공략하고 나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저점 구간을 우리가 좀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난주 공략주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좀 놓친 종목들이 있거나 내가 아직까지 관심을 갖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다면 체크를 해보시고 이 종목 나 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 정보망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결국에는 오늘 공략주가 무엇인지 첫 번째 공략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이거는 좀 패스할게요.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 이슈는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물 수출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뭐 히토류 관련주도 오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중국에서 갈륨이나 마그네슘인가요? 뭐 갈륨 이렇게 수출 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미국에 수출 금지되어 있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서로 아직 카드를 다 꺼내들지는 않았어요. 게르마늄, 네, 갈륨과 게르마늄인데 수출 금지 카드를 아직 서로 무기를 다 꺼내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국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 보복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아직 카드를 다 꺼내들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중국의 반도체 규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규제 소식이 있고 나서
이 반도체 ETF가 또 올라갔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살폈을 때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관세 같은 부분도 정확한 규제에 대한 그 소식이 좀 있으면 오히려 악재 소멸로 올라갈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국에 끼어 있고 미국에 끼어 있고 관세에 물려 있고 이러한 부분들의 악재 소멸도 트럼프 당선 취임 이후에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켜놓고 좀 너무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카페24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이고요. 사실 최근에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래도 꾸준히 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뭐 20%, 10% 급등도 나오는 그러한 관련주인데 이 카페24가 최근에 또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도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커머스 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이커머스에 대한 콘텐츠 커머스 이 부분 우리가 콘텐츠 커머스로 인해서 이커머스 기업들이 사실 적자를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이 카페24는 그러한 이커머스를 솔루션해주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뭐 중국의 저가 경쟁, 뭐 알리라든지 그리고 알리 말고 테무라든지 뭐 굉장히 저가 공약이 나오면서 온라인 사업을 하려던 분들이 장사를 많이 접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솔루션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또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컨텐츠 커머스가 우리가 실적이 앞으로 좀 우상향할 것이고 새로운 신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동력이 되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컨텐츠 커머스와 연관해서 세계 1위, 글로벌 1위 플랫폼이죠. 유튜브에서 시행하는 유튜브 스토어, 유튜브 전용 스토어를 이 카페24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협업 소식이 한 2년 전부터 나왔고 정말 시세가 분출되었던 건 작년부터 시세가 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적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커머스에 대한 콘텐츠 커머스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은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뭐 에밀리가 파리에 가다. 그건데 영어로는 뭐 에밀리 인 파리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글로벌 소셜 커머스 시장이 2023년 대비해서 2026년에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뭐 3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게 사실 AI 시장이 좀 발달을 한 것도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또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온라인 홈쇼핑을 할 때 우리가 뭐 홈쇼핑 방송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광고를 타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좀 스토리를 얹어서 소통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다닌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다가 이 배우가 입고 있는 옷, 액세서리 이러한 것들 나도 사고 싶은데 나도 따라서 입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카메라만 갖다 대면 AI가 자동적으로 이와 비슷한 상품들을 권해준다. 그리고 스토어까지 개설을 해준다.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신의 굿즈라든지 그리고 상품을 홍보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재무 정보를 보면 사실 2021년부터 해서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커머스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했지만 이 이커머스 시장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전에 2019년부터 해외 법인을 굉장히 투자 금액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 미국까지 일본과 미국까지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코로나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적자폭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온라인 사업 비중이 확 높아졌고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버티기는 했지만 매출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다시 한번 좀 꺼지는 추세 속에 있었다. 그러한 위기 속을 지나서 이제 2024년에는 그러한 해외 법인들을
2022년부터 단기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적자 법인들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남은 게 이제 미국과 일본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적자 법인을 이제 개선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AI 시장에 함께 AI를 통해서 생산력을 향상시키면서 콘텐츠라든지 넷플릭스 그리고 넷플릭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된다면은 이 회사가 어떻게 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틱톡 스토어가 지금 올해 들어오니 내년에 들어오니 하고 있는데 틱톡샵 같은 경우에도 들어온다면 함께 테마로도 엮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뭐 영업 실적이 찍히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흑자 전환한 기점에서 우리가 최근에는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 이 종목도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 그 수급이 들어와야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사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 조금 대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종목들, 뭐 배당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 AI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중에 하나로 또 이러한 이커머스 솔루션 기업들이 속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페24 하면은 결국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유튜브예요. 그런데 카페24가 유튜브는 알겠는데 유튜브에서 뭘 하냐? 제가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좀 떼왔거든요. 이제 유튜브 쇼핑에서 제휴 프로그램을 소개해주고 유튜브와 크리에이터 서로 제휴할 수 있게 기업에는 어떤 크리에이터와 당신의 기업들이 이렇게 협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개를 해주기도 하고요.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자신의 상품을 팔 때 이 기업과 이렇게 다시 한번 중개를 해준다든지 또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때 마케팅부터 유통, 배송 그리고 가격 수수료 설정까지 이러한 세세적인 부분들을 모두 총괄해서 유튜브 쇼핑을 총망라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75%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가 접속하는 온라인 홈쇼핑이 10곳 중에 7곳은 이 카페24에서 개설을 했거나 운영 중인 그러한 홈쇼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페24 사실상 최근에 주도주로 올라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관심 밖에 있을 때 조용히 상승률을 키우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 시장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좀 가시화되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착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일단 첫 번째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가 언제일까? 과연 오늘 사야 될까? 방송 끝나고 사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기본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가 뜹니다. 그럼 그 링크 클릭하시면은 입장하시면 되고요. 입장했는데도 뭔가 안 된다고 뜬다 하시는 분들은 그 어플이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신 뒤에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1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두 번째 종목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낙폭을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단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순매수까지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빠르게 다시 한번 좀 물량이 차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신 뉴스를 보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뭐 비상계엄 이러한 것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나 봐요. 아무래도 군대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군인들도 사진에 포착되고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해서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환율 리스크, 일단 우리 환율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1,400원대를 넘어갔잖아요. 1,400, 지금 1,425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환율이 높아졌을 때는 외국인이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면은 국내 주식에서 수익이 나도 자기네에서는 손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환율이 또 너무 높아졌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구간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오히려 이러한 차익을 통한 국내 주식 매입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히려 좀 너무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바닥을 좀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도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부 시작하기 앞서서 국내 증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환율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네요. 환율 1,430원, 1,440원까지 뭐 치솟았다. 계엄 선포를 하면서 뭐 비트코인은 30%까지 하락을 하면서 뭐 우스갯소리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치솟은 환율 하지만 제가 어제 뉴스만 보고 이제 이 PPT를 만들었기 때문에 외국인은 1조 원을 매수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 이 소식을 좀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최근에 담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죠? 금융 배당주들 담고 있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아무래도 관세를 좀 피할 수 있는 기업들을 담고 있고요. 그 외에 2차 전지, 과대 낙폭주라든지 2차 전지, 화학, 이런 과대 낙폭주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에도 금융과 AI와 함께 엮어서 관세 무풍지대 그러니까 관세를 어느 정도 대외 리스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주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종목들은 제가 지난주에는 연기금을 좀 포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보자. 근데 오늘 또 외국인이 금융주에서는 대거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엔터라든지 2차 전지 결국에는 이제 과대 낙폭주와 실적주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하지만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부터 해서 이제 연말 배당이 아니라 3월 벚꽃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기대감, 배당락에 대한 우려는 일단 배당 기대감은 내년 3월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결국에는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외국인이 빠지긴 빠지지만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환율이 뭐 1,450원, 1,500원까지 올라갈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평균 뭐 1,420원, 1,430원 하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 전쟁 초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환율이 다시 한번 내려간다면은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결국에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담았을 경우에 이 환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시장이 좀 타이밍이 왔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뭐 관세로 인해서 뭐 미국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시장에선 또 고르겠죠. 뭐 베트남 걸 살까, 뭐 인도네시아 거, 일본 거 뭐 이렇게 계속 고르게 될 텐데 뭐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를 고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감매소 구간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 다음 주 지금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에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물가 지수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아무래도 나스닥이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좀 높은 것 같다. 지금 감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차익이 나온다면 이제 아시아 증시도 이 외국인들이 눈여겨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 시장에 AI 이후에 뭐가 있을 것이냐 해서 제가 뭐 양자암호라든지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밀고 있는 건 최근에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이 가상자산인데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아시아 증시로 들어와 주기를 이렇게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공략주, 첫 번째 공략주는 카페24를 공략을 드렸고요. 두 번째 공략주는 엑스게이트입니다. 사실 진주 먹거리에서 지금 세 번째 공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모두 굉장히 큰 수익률, 30% 이상대의 수익률을 가져왔고요. 이 세 번째 공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또 AI 이유, 트럼프 이유를 봐야겠죠. 트럼프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이죠. 이때부터 무슨 변동이 있을 것이냐. 뭐 지금 이미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트럼프 관련주로 재건, 원전, 뭐 원전은 오늘 우리 국내 정치 리스크로도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급등락을 하면서 조금 상승했던 부분을 반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20일이 피크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올렸던 대선 트레이드, 뭐 트럼프 관련주니, 뭐 그리고 일론 머스크 관련주니, 일론 머스크 관련주는 조금 빠르게 빠졌죠. 뭐 자율주행이나 이러한 것들은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과연 저기 박힌 돌들이랑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러한 우려로 좀 빨리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트럼프 관련주들은 국내 11월, 뭐 이번 하반기 연말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1월 20일에는 이제 조금 빠지고 나서 과연 그렇다면은 어떤 섹터가 올라갈 것인가? 결국에는 실적이라든지 또는 이 AI 이후의 신산업 성장 2025년을 끌어줄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방금 좀 힌트를 드렸는데요. 가상화폐. 지금 미국에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가상화폐를 굉장히 밀어주고 있다. 비트코인을 더 사야 된다. 비트코인을 나는 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찍어내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가지고 미국 역대급으로 쌓여있는 부채를 좀 탕감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상화폐에 대한 이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리고 함께 대두되는 게 보안이거든요. 이 엑스게이트가 보안 관련주이고요. 국내에서는 사설 VPN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이 VPN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망, 뭐 사설 인터넷망을 뜻하고요. 우리가 군대에서 쓰는 뭐 인트라넷, 회사에서 쓰는 뭐 인프라넷 이러한 것들을 영위를 하는 회사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죠. 이 양자암호 관련주로 움직입니다. 양자암호. SKT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 제품 출시. 이거는 제가 이전에 공략했을 때 당시에 멘트를 그대로 써왔어요. 네, 양자암호 관련주인데 이 양자암호가 뭐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양자암호가 PQC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보안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도 문과라 네 이러한 얘기들은 사실 좀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양자 암호에 대해서 일단 양자 컴퓨터는 지금 슈퍼컴퓨터보다 굉장히 빠른 컴퓨터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양자 암호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컴퓨터가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을 해킹했니? 지금 북한에서 역대급으로 해킹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선 그걸로 불을 불려나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해킹 기술이 AI로 해킹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AI가 전산을 따다다다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 비밀번호가 4자릿수 0000에서 뭐 9999라고 하면은 이거 뚫기 어렵잖아요. 뭐 한 10,000가지 정도 경우의 수를 막 다 넣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AI가 다다다다 하면은 이거를 뚫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도 굉장히 위험해 있고 해킹에 취약하다. 그런데 이 양자 암호는 AI로도 뚫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했을 때 앞으로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투자 관심도가 늘어날 텐데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계속해서 밀어주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보안에 대한 수요 그리고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양자암호는 기존에 제가 뭐 SKT가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 제품을 출시했다. SKT 같은 경우에는 뭐 양자암호뿐만 아니라 최근에 통신주로 뭐 배당주로 이렇게 계속해서 신고가를 형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양자암호 관련해서는 어제도 소식이 있었거든요. 뭐 특정 기업에서 양자암호 관련한 뭐 특허라든지 개발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최근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양자 컴퓨팅이 글로벌 테마로도 지금 핫하다. 여러분들이 뭐 AI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최근 대선 트럼프, 뭐 트럼프 미디어, 미국 주식이라면 엔비디아 이런 것들만 신경 쓰실 텐데
이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양자 컴퓨팅 대장주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제가 이 엑스게이트를 제가 공략했던 게 10월 달이었거든요. 이 10월 달에 이 종목이 제가 이 사진을 그대로 두 번째 PPT에 넣었었어요. 당시에 11달러였습니다. 11달러. 10월 17일이거든요. 한 이 정도의 12달러 아래에 있죠. 11달러였는데 지금 3배가 갔어요. 뭐 최근에 뭐 엔비디아 많이 갑니다. 뭐 비트코인 많이 갑니다. 뭐가 미국의 방산주가 많이 갑니다 하는데 이거만큼 많이 올라간 없어요. 예, 300%가 올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이요. 이 아이온큐라는 종목이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엑스게이트도 당시에 이걸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이거 보고 야 많이 올랐습니다. 아 이거 따라가야 됩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엑스게이트는 뭐 등락을 반복하면서 물론 제가 당시에 10월 달에 공략했던 것보다는 높은 가격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적인 추세라든지 기대감은 아직까지 우리가 키 맞추기를 하지 못했다. 물론 국내 주식이 항상 미국 주식에 좀 모자른 감이 있긴 하죠. 그래도 엑스게이트를 이 양자 암호를 또 국내에서 좀 글로벌에 좀 주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세계 최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온큐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CBDC입니다. 이게 지난주인가요? 한은에서 CBDC 실증 테스트를 뭐 연말에 진행을 할 건데 여기에서 한은이 첫 결제를 시연했다라는 뉴스에 CBDC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한네트라던가 뭐 이런 모비데이즈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승을 했고 CBDC도 뭐 이거 설명을 좀 하면 길어지는데 네, 중앙은행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다. 화폐를 보증해준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추적 가능이라든지 해킹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우야부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킹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양자함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엑스게이트가 지금 CBDC 관련주로 완전히 묶여 있는 건 아니거든요. CBDC에 오를 때 엑스게이트는 좀 그 상승률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모멘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한은 같은 경우에도 올 말에 이제 이 첫 결제 시연을 했고 CBDC 관련해서 실증 검사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에는 이제 뭐 도입이 되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일정적으로도 내년에는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군이고 지금 사실 올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이후에 관련주들을 뭘 찾을 것이냐 하니까 결국엔 또 AI였어요. AI 이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갔고 인프라 투자, 뭐 전력 설비 이런 게 갔으니까 이제 AI 소프트웨어로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팍스 정보통신망에서도 공략을 했었던 폴라리스 AI 뭐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가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뭘 담아야 될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 종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업 카페24 이커머스 대안으로 최근에는 컨텐츠 커머스 뭐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 영화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유튜버들이 이제는 장사에 뛰어든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적자 법인을 좀 정리하고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경기적으로도 뭐 내년에 대한 예산을 투자 계획을 발표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스토어에 우리가 글로벌 플랫폼 1위 유튜브에 이런 협력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AI 이후
지금 미국에서도 별로 밀 게 없다 보니까 가상자산을 밀고 있어요.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CBDC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결국에는 도입이 잘 되려면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보안 관련해서 양자암호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떴습니다. 300% 최근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분들도 많겠지만 가장 핫한 테마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핫하게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금융정책적으로도 CBDC를 다시 한번 밀어주고 있다. CBDC 트럼프는 싫어한다고 해요. 하지만은 국내에서는 선제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투자고지 아래 하단에 나오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QR코드 타시고 팍스 정보통신망 방송 끝나기 전까지 빨리빨리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